남자농구 안양 KGC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양팀 다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서울 삼성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 KGC는 직전 경기에서 창원 LG에게 전반은 크게 뒤졌으나 후반에 LG가 뒷심 부족한 틈을 타 역전승을 가져오면서 4연패를 끊어내는 짜릿한 승을 맛봤습니다. 반면 삼성은 모비스에게 큰 점수차로 패하면서 3연패 수렁에 빠져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안양 KGC가 연승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서울 삼성이 연패를 끊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양 KGC는 역시 이재도가 맹위를 떨쳐주었고 용병 맥컬러가 살아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했죠. 무엇보다도 합류 후에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맥컬러가 반등했다는 게 무엇보다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세근과 양희종은 없지만 이재도와 함께 변준영, 전성현 등 주축 가드 자원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줬다는 것 또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을 잡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이재도 득점 감각이 절정에 달해있고 또한 맥컬러가 오픈 찬스가 났을 때마다 주저없이 슈팅을 날리며 적극적으로 공격력을 펼치는 모습은 매우 희망적인 부분이라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최근 흐름이 좋지 않는 삼성을 맞아 충분히 기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88점이란 득점력이 말해주듯이 안양 KGC가 공격력을 회복한다면 수비에서는 지금까지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강팀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에 맞선 원정팀 서울 삼성은 직전 모비스전에서 66대 81로 패했죠. 삼성은 가드 자원들의 불안한 경기 운영 능력도 문제가 되고 또 포워드들의 개인 능력을 위주로 점수를 얻어내는 팀이라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심한 점이 매우 아쉬운 팀이라는 생각입니다. 불안한 경기 운영과 경기를 차고 나갈 에이스가 없다는 게 삼성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힉스에게 너무 의존하는 경기 운영 또한 타 팀과 경쟁력에서 뒤진다는 평가입니다. 힉스를 제외한 선수들의 공격력 난조가 이번에도 삼성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안양 KGC가 주전센터 오세근의 부진과 이로 인한 빅맨 라인업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삼성의 김준일과 힉스가 이를 월등히 압도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KGC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삼성에게 내리 2연패를 하였기 때문에 창원 LG를 상대로 연패를 끊었던 점은 뭔가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최근 삼성의 슈팅 난조가 매우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158.5점 정도 기준점이 잡히면 언더를 선택해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자농구 삼성생명과 하나원큐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삼성생명이 3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죠. 삼성생명은 KB스타즈에게 패하면서 연승 흐름이 끊겼지만 직전 BNK 썸을 57대 52로 잡아내면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BNK전에서는 김한별과 박하나가 없는 가운데서도 승리를 해 어느 정도 저력을 인정받았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드디어 김한별이 돌아오죠. 김한별이 돌아옴으로써 배혜윤이 짊어졌던 무게를 나눠질 수 있어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한별과 배윤을 앞서 골밑부터 확실하게 장악해 나간다면 삼성생명이 초반부터 리드를 잡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큐가 리바운드 이번 시즌 리바운드 최하위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골밑 장악력이 떨어지는 팀이죠. 그리고 최근 9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KB전에서도 박지수에게만 30점 24리바운드를 허용했을 정도로 골밑에서 약점이 상당히 크게 드러났죠. 따라서 이번 시즌 평균 43.2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이 부분 1위에 올라있는 삼성생명과 경기에서 큰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하나원큐는 공격력 자체가 매우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에이스 강희슬에게만 거는 기대가 커서 다양성이 부족하면 그리고 이번 시즌 3점슛에 있어서도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내 외곽에서 공격을 활로를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평가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삼성생명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스피디한 전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양팀 다 득점력 저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승과 138.5점 정도 기준점이 잡히면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해외 축구 라리가 빌바오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빌바오가 최근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스페인 슈퍼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연이어 격파하며 슈퍼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 FA컵에서 이비자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하죠. 모두 원정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이번 시즌 9번의 홈 경기에서는 13득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또 최근 경기를 통해서 득점력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죠. 최근 득점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홈 2점을 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공격면에서 측면 조합의 활발한 서포트를 받은 일선이 위험지역에서 좋은 결정력을 선보이며 득점을 생산해내고 있죠. 하지만 공세에 치중하다 보니 중원의 수비 전환 안정감 저하로 인해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빌바오가 홈에서 훨씬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점 또한 이번 경기에 선전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맞서는 헤타페는 직전 홈에서 우에스카를 1대0으로 잡아내며 리그 3연속 무승의 흐름을 역전시키는데 성공했죠. 이번 시즌 헤타페의 약점은 다름 아닌 빈공이었죠. 리그 최저 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진의 약화가 두드러졌으나 공격력 또한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라 오늘 경기에서도 투톱에게 득점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원정인 게 문제가 되고 있죠. 헤타페가 원정 약세가 심합니다. 이번 시즌 원정 승률이 25%밖에 되지 않고 특히 수비 라인이 상대 공격 방어에 확신감을 주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라인이 내려오면서 공격마저도 위축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따라서 원정에서는 헤타페 특유의 측면 공격도 잘 살아나고 있지 않으며 2선 공격수들의 과감한 침투 또한 잘 눈에 띄지 않아 헤타페가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슈퍼컵 우승으로 한껏 기세가 오른 빌바오가 상승의 기운으로 홈에서 헤타페를 맞아 좀 더 활발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헤타페 또한 원정 부담 극복을 위해 신중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여 좀 더 수비진 구성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고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유율 면에서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며 이에 따른 양팀의 득점력이 폭발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이 경기는 어느 정도 무승부에 기반을 두고 5점 기준점 언더를 선택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헤타페가 멀티 실점을 내주고 있지 않은 점도 많이 고려가 됐죠.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